네, 오동진 심리정의 영화 반점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코너에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네. 극장이 살아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아, 같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극장이 극장이 이제 점점 박물관처럼 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죠? 제가 이제 벤 스틸러죠. 벤 스틸러?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주인공이 벤 스틸러잖아요. 오. 네. 거기서 이제 공룡도 만나고 네. 옛날 원신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극장은 팝콘을 먹기 위해서라도 가줘야 됩니다. 극장이 아직 쾌적한 공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잖아요. 집중해서 영화를 보는 거니까 그 굉장히 좋은 공간이니까 아직 극장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랑 극장 가실 분 대환영이고요. 저랑 가실래요? 누나랑 갈래? 극장 네. 갈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누나라고 해서. 괜찮아. 오늘은 그 중에서 뭘 볼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림 이 감독이 윤재균, 네. 뭐 윤재균 감독의 워낙 잘된 영화가 많지만 이 영화 신작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코로나 전에 찍었죠. 네. 아. 한 3년 됐어요. 3년 전에 찍은 영화예요? 계속 이게 8월 15일에 개봉한다가 이제 3년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쯤 어디선가 내년 8월 15일 날 윤재균의 영웅이 개봉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연말에 개봉했네. 네. 지금 아바타랑 붙었죠. 네. 그렇죠. 배급 전략은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아바타 굉장히 잘 될 거니까 원래 이럴 때는 차고 넘어가거든요. 관객들이 왔다가 저처럼 아이맥스 보러 왔다가 없거든 티켓이. 그러면 영웅 볼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쌍끌이 전략이라고. 쌍끌이. 네, 두 영화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인데 지금 아바타 너무 세요. 그렇죠. 약간 영웅이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 저도 이 영웅을 보려고 예매를 하는데 일단 개봉한 자체가 아바타가 거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별로 극장에 개봉을 하는 관이 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 봤습니다. 영웅에서 일단 제일 먼저 할 얘기는 뮤지컬 영화다라는 점일 텐데 뮤지컬 영웅도 너무나 잘 된 작품 아니겠습니까? 처음 뮤지컬 영웅을 봤을 때 저는 그 충격과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언젠가는 꼭 이 뮤지컬 영웅을 영화로 한번 만들고 싶다. 그게 첫 출발이었어요. 정성화 배우가 뮤지컬 공연에도 나오고 이번 영화에도 나오죠. 맞습니다. 그 친구가 개그맨 출신일 거예요.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게 네. 정말 이 개그맨 출신의 이 뮤지컬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는데 정말 어려웠을 텐데 해내신 분이죠. 가둬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너무 연기를 잘하고요. 너무 노래를 잘해요. 근데 이제 정성화 씨가 약간 뭐랄까 평가절하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아마 뮤지컬 영화 영웅에서 아마 윤재균 감독이 제대로 다시 입지를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년 전에 이 뮤지컬 영웅도 봤고 며칠 전에 이제 영화도 봤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정성화라는 저 배우가 저 노래를 진짜 수천 번 불렀다는 게 너무 티가 납니다. 영화 포스터 보셨을 거예요. 안중근 의사 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분장, 피부 톤, 수염 직접 길렀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똑같아서 동일화를 굉장히 잘한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동일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어떤 배우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입을 많이 한 거예요. 뮤지컬 영화이긴 하지만 또 조금 독특한 게 이 영화에서는 이게 좀 라이브로 실제로 그 네. 배우들이 노래를 하면서 촬영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로 캐스팅을 했고 네. 배우들 스스로도 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굉장히 뛰어났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영화 전체가 어색하지 않은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내추럴하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극영화 뮤지컬의 차이는 뭐냐면 극영화는 서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서사는 이야기를 뭐랄까 기승전결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중근 극영화 네. 서사가 중심이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어디겠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거죠. 글로 몰아갈 거 아니에요.
뮤지컬 영화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뮤지컬 영화는 서사가 중심이 아니니까 노래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뭐랄까 강약을 어디에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노래를 어디에 뭐랄까 균형 있게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생각보다 이토 히로부미가 좀 일찍 죽어요. 네.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도 영화가 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뒤에 법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제가 울었던 장면이 법정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요? 뮤지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터치하는 장면은 코러스예요. 솔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인가? 그렇죠. 이때 오셨구나. 그렇지. 그때 이제 뒤에 코러스 하잖아요. 네. 다른 뭐 동지로 나온 다른 배우들 그리고 법정 밖에 있는 군중들이 전체적으로 코러스 할 때 가슴을 쳐요. 그게 많은 뮤지컬 영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솔로도 되게 좋은데 솔로는 이제 메인 테마곡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음반으로 나오면 정성화 씨가 했던 메인 테마 솔로곡, 그다음에 김고은 씨가 했던 솔로곡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이제 대중적으로 성공하겠죠. 네. 근데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코러스예요. 왜냐면 같이 움직이거든. 그러면은 그 코러스 해주는 배우분들은 뮤지컬 배우분들이신가요? 뮤지컬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어. 거기 상당히 섞여 있고 대체로 윤재균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게 뮤지컬을 보고 나서예요.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뮤지컬 보고 너무 좋았어. 그렇다고 이것도 영화로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영화로까지 간 거예요. 두 군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법정신하고 네. 안중근 의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가잖아요. 네. 죽이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장도를 떠날 때 원래 그게 그 가상이에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거리에 군중들이 모여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진주, 그러니까 지금 박진주 씨하고 네. 정성화 씨가 둘이서 대화를 나눠요. 이렇게 모자를 하나 치면서 오빠 모자인데 꼭 거사에 성공하셔서 오빠 지금 헛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군중이 쫙 갈려요. 그리고 카메라가 정면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노래가 나올 때 코러스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민중의 힘을 보여준 거거든. 이게 안중근이 거사를 했지만 안중근의 뒤에는 백에는 거대한 민중의 흐름이 있었다. 이게 난 좋은 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했죠. 그때 내가 울었어요. 얼마나 막 피압박 민중의 어떤 서름이 얼마나 강했으면 물론 영화지만 안중근이 간다고 했을 때 다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코러스를 해주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공연은 가수들이 배우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성화 노래 잘하잖아요. 그렇죠. 뽑아내잖아요. 그걸로 감동을 시키죠. 당신의 헛된 꿈은 이제 끝났어.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내 꿈도 이젠 끝이요. 근데 저는 정성화 배우가 노래 잘하는 거야 뭐 워낙 알고 있었지만 와 저는 김고은 배우 김고은이 노래를 잘하죠. 저렇게까지 잘하는 거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어도 되게 잘하고요. 굉장히 격한 감정 씬들이 많았는데 그 격한 감정을 갖고서 노래를 해야 하는 건 또 연습하는 거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그 친구는 재능이 막 많아요. 만다리너를 잘하고 춤도 잘 추거든요. 네. 끼가 많죠. 그러니까 은교란 데뷔작에서 그렇게 출중한 연기 선보였으니까 김고은 씨가 아마 자기의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선택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에 이건 스포일러가 있어도 되니까 뭐 사실 다 아는 내용인가요? 김고은이란 캐릭터는 역사에 없는 캐릭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민비의 복수잖아. 민비의 죽음에 대해서 전 시선이 좀 다르거든요. 네. 잘못한 여자니까 그 당시에 청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이러면서 그 국내 정치적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니까. 근데 어쨌든 국모라고 해서 영화 속에서는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 자결할 때 그때 솔로를 뽑을 때 그때 대단했죠. 그때 사람들이 좀 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윤재균 감독의 필모그래피 한 번 좀 짚어주시죠.
국제 시장이 이제 전작이고요. 음. 네. 그 전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사부일체가 시작이었고. 제가 그 두사부일체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네. 어딘지 아시죠? 기억이 안 납니다. 파락군에 있는. 네. 파락군처럼 생기진 않았습니다만. 있는 집이셨구나. 그렇게 오해를 받죠. 네. 왜 강남에 산다 해도 강남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느 날 윤재균 감독이 무명이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어느 영화 주간지의 기자였는데 대학 후배였는데 찾아와서 선배님이 그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줬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넣어줬죠. 그래서 제가 3개인가를 지적해 줬는데 그 중에 1개를 넣어서 두사부일체가 대박이 났죠. 윤재균 감독 미다스의 손이에요. 그렇죠. 손대면 다 성공이야. 그래서 보통 뭐 500만, 뭐 1000만 이렇게 하고 국제 해운대 되게 잘 됐잖아요. 성공하는 영화를 많이 찍었고 연출도 하지만 이 친구가 자신 제작자예요. 그렇죠. 원래 광고회사 A였어요. A가 잘하는 게 뭐예요? 기획 잘하죠. 그다음에 PT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 윤재균 감독은 어느 영화사에 가서 투자사에 가서 PT를 하잖아요. 다 넘어가. 돈을 투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브라이트하고 기획을 잘해요. 그래서 사실은 감독보다는 제작자에 어울리는 친구인데 연출도 윤재균식의 휴머니티가 있어요. 그렇죠. 울리죠. 그렇죠. 네, 그 국제시장 보러 들어갈 때 옆에서 서 있다가 저한테 선수를 주면서 네. 나중에 쓰세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갖고 내가 안 울어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또 울었잖아. 이 영화 보면서 내가 또 울었잖아. 우셨습니까? 저 울었어요. 우셨습니까? 네, 네. 저는 안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영웅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장면 중에 하나가 남은희 씨가 맡은 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멘트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 장면에서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때는 안 울었어요. 그래요. 전 다른 데서 울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울려요 얘는.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영웅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네. 점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김은 작가가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렇죠. 안중근이 작품이죠? 갖고 있는 그 위대한 개인의 결기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썼거든요. 네. 그리고 하얼빈의 소설은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여백이 많잖아요. 그 김은 작가가 워낙 기자 출신이라 글이 되게 건조해요. 건조체죠. 그러니까 마치 해밍웨이 글 같아요. 짧고 단문이고 세상에 소설에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 소설에 문장에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여백이 많고 그냥 안중근 의사가 고향에 있다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브라디보스톡에 갔다가 하얼빈에 와서 거사를 치르는 것들을 팩트로만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술이 굉장히 뛰어난 점은 그래서 오히려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사람이 하얼빈에 왔을 때 하루 전날 안중근 의사가 양보 마칠 때 내가 그 다음날 이제 이토 히로부를 죽이는데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글로 막 써낸 게 아니고 김은 작가는 안 썼어 그걸. 그런 감정적 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 소설에. 그래서 오히려 얼마나 그랬을까를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영화는 그걸 넣었어요. 문학이 갖고 있는 문장의 한 줄을 영화는 한 10몇 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입체감을 그 감정적 풍부함을 넣은 거죠. 넣었을 때 나는 윤재균이 이번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안중근이 그런 위대한 결단을 했을 때 혼자만의 위대한 결단이 아니었다. 동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민중이 있었고 내 뒤에는 내가 이런 일을 지금 치르려고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내 뒤에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도도한 민중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주안점을 영화는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선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안중근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인간주의적 접근도 했고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부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영화가 터치하고 있고 안중근이 갖고 있는 그 고뇌. 왜냐하면
계속 솔로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개인이 어떤 위대한 결단을 할 때 거대 담론으로 결단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거기서 뭐 그 일본군 교도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자식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실은 이토에게 총을 쐈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인간주의적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것도 영화가 가져온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항상 이 윤재균 감독이 뭐 현대사라든지 네. 특히 약간 남성 중심적인 그러니까 서사에 좀 네.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윤재균 감독의 영화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약간 국뽕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다루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더라도 이 친구가 추구하는 것은 휴머니즘 같아요. 그리고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해운대에서도 설경구가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제시장에서도 황정민이 놓고 저는 사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이게 이번 영화에서도 말이죠. 왜 저 진주라는 캐릭터는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서 저러고 있을 때 왜 여성 캐릭터를 굳이 저렇게 코믹하게 남성의 어떤 남성에 대한 첫사랑의 목을 매는 유일한 캐릭터로 저렇게 그리워야만 하는가? 유일한 코믹적인 요소를 굳이 저 여성에게 입혀야 했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100% 억울합니다. 윤재균의 한계죠. 네. 걔가 여성주의를 몰라요. 근데 그걸 알면 또 영화를 못 만들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뭐랄까 이렇게 단순한 포장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대중이 그런 측면을 좀 갖고 있긴 해요. 너무 복잡한 거 싫어하죠. 예전에 할리우드 감독 하워드 호크스가 얘기했거든요. 네. 좋은 영화란 좋은 장면 3개쯤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장면 3개쯤 찾을 수 있는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뮤지컬 영화 영웅은 좋은 장면 3개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웅 뮤지컬을 보러 갔었고 보고 나서 바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대본 받자마자 이건 내 역할이다. 정의감이 좀 있는지 그런 역할이 좋아요. 잊으면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의미가 컸었고 벅찼다고 해야 되나요? 영화 영웅의 안중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겨지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거든요. 영웅에서 좀 역사적으로 요건 좀 알고 넘어가자 싶은 네. 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 게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게 네. 한일합방 이후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일합방 전이에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1909년에 죽였거든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안 거야. 이놈을 놔두면 한국이 먹힌 조선이 끝장난다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역사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역사가 1, 2년 안에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쯤 전부터 뭔가 조짐이 계속 있잖아요. 1905년에 이미 을사조약이 있었고 외교권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오죽했으면 이준 열사를 헤이그에 보내서 헤이그 밀사를 보냈을 정도니까 외교권이라는 게 얼마나 그 나라의 자주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1905년에 이미 그런 끝장이 났고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 조선 구한말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잖아요. 민비가 시해됐고 그 10년 전에 1882년부터는 임오군란에 갑신정변에 온갖 일이 다 벌어졌어요. 임오군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데 그게 정권을 잡겠다고 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 근데 군인들이 생각했을 때 민비를 포함해서 민씨 일가가 다 부정부패로 다 먹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민비가 도망가면서 청나라를 끌어들였네? 이런 거거든요. 청나라 들어오고 그때 또 동학운동이 벌어지고 또 청나라 들어오고 그래서 일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세를 계속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 벌어졌는데 어머나 일본이 이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힘이 계속 커지니까 또 민비와 민씨 일가가 러시아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간 파천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이 계속 벌어진 거야. 안중근 의사 같은 지식인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라가 끝장나는데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정말 거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젠 끝이요.
또 히로부미가요. 이게 우리 시선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원흉이지만 일본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등 검사 이런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함부로 못 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한테 거인이거든, 이토 히로부미가. 근데 거침없이 쏴 죽였잖아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안중근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봤을 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중앙 집권화를 해야 되거든요. 중앙 집권화 할 때는 그 전에 우리 미정 씨도 잘 아시겠습니다. 일본에 막부가 있었잖아요. 네. 지역의 일종의 어떤 그런 영주들이 권한이 너무 세서 중앙 집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다 처리했었어야 돼요. 그것들 다 정리하고 천황 체제의 중앙 집권화를 이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 아 근데 그 영화에서 극 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연기한 배우가 우리나라 배우인가요? 네, 우리나라 배우. 마케팅 과정에서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네. 조총련 출신이에요. 아, 제일동포. 야, 그래서 일본어 발음이 완벽한 네이티브. 근데 이 영화를 만들 근데 인상 깊은 배우여서. 이 영화를 만들 때쯤 네. 그 전인가 귀화했어요, 한국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총련, 북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새 조총련하고 민단의 어떤 구분이 없어졌고 귀화해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연기가 굉장히 내추럴했죠. 뭐랄까 인토네이션과 이런 게 안 맞으니까. 마치 마블 영화에서 한국 한국, 배우 그렇죠. 아주머니들이 김치 여기 있습니다. 네, 약간 이런 것처럼. 북한 맛이 쓰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 현대 영화에서 특히 OTT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언어적 그런 장벽을 뚜렷하게 보이면 영화 싸져요. 그래서 이번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서 여기서 나왔던 일본어 연기는 굉장히 네이티브적 그런 환경을 감독이 연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부터 뭔가 영화 속에서 실제 사건과의 어떤 평행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날짜도 이걸 눈여겨봐야 그렇죠. 하는 이유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요? 1909년 10월 26일. 10월 26일 뭔가요? 1979년 10월 26일 날 누가 죽었죠? 12.6 사태와 똑같은 12.6 사태인 거죠.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타임슬립으로 우주평행 이론을 했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환생했어. 누구로? 그건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김재규와 안중근을 다시 환생시키고 회의도 했어요. 정말요? 네, 지금 진짜 기억이 회의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반응이 회의를 하다가 넘어갑니다. 정말요? 근데 얘기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어쨌든 김재규로 70년대 환생을 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저쪽 왜냐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군학교 출신이거든. 일본군 출신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만들어졌으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잡혀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누군가 잡혀가면 영화는 터졌을 것이다. 네. 근데 아무도 회의 이후에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말자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지금도 어딘가 피 끓는 젊은이들이 안중근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죠? 일본이 그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유는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고 러시아를 이기고 이랬거든요. 물론 이제 러시아의 상황과 청나라의 상황이 다 내부가 복잡했습니다만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소국 개념이었는데 큰 나라를 이기면서 조선은 이른바 경유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당했던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강대국에 휩싸여서 러시아, 또 중국, 시진핑의 중국, 일본 자민당의 일본, 푸틴의 러시아에 휩싸여서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여기에 무슨 인도 태평양 전략 등등 이렇게 미국에 편승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잘못하면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나라를 잃었던 것처럼 외교권을 잃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주적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위상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중근 의사의 여러 가지 고민과 함께 지금 현재를 고찰해 봐야 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안중근이 나올 수도 있거든. 안중근이 누구를 겨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면밀하게 정치와 국가적 위정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기 싫으면 이런 영화라도 좀 봐라.
2시간이면 되고 120분이야 이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보면 그럼 좀 약간 좀 세척돼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영화를 영화로만 보실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대중과 민중의 어떤 도도한 흐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현재 정치에서 거리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영화에서라도 봐라. 민중의 힘은 직진은 아니더라도 우회하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번 영화 영웅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누가 썼는데 우리 역사에 안중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버티는 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역사에 트럼프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이완영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못 버텨요. 우리가 그런 역사적 어떤 기둥이 있는 거죠. 기둥. 그런 사람이 있다.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이토, 당신의 헛된 꿈은 이제 끝났어.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내 꿈도 이젠 끝이요. 우라!